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12월 3주차에 청약 예정인 공모주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에서 15일 금요일 양일간 DS 단석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DS 단석은 바이오 연료랑 배터리 리사이클 업체고요. 청약 증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두 곳,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89,000원, 공모 규모는 1,086억 되겠습니다. 참고로 DS 단석은 코스닥 상장이 아니라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DS 단석은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이렇게 총 3개 사업부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중에 주력 사업인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부터는 바이오 디젤 수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금속 납으로 추출하여서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최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을 착공을 하면서 2차 전지 산업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로 괜찮아 보이죠? 특히 2차 전지 관련 재활용 공장을 착공하는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이 중요한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DS 단석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을 적용한 PR이 11.09배입니다. 최근 1년 내 상장한 유사한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 11.09배라는 공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11.09배면은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상장한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세비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공모가 기준 PR이 26.16배로 DS 단석의 11.09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DS 단석이 많이 싼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이랑 그냥 배터리 재활용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 요거는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제 평가는 보통 내겠습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DS 단석은 공모 규모가 1,086억으로 중대형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모 규모는 일단 합격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아쉽게도 구주 매출은 한 34% 정도로 꽤 있는 편입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전상장, 환매 청구권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례상장이랑 코네스 이전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 환매 청구권은 플러스 요인 되겠습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수의 즉 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3년 7월 이후 상장한 코스닥 상장 기준입니다.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175억 14%, 총 유통하는 금액은 412억 31%였습니다. DS 단석은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 169억 3.24%, 총 유통하는 금액은 1255억 24.06%입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답게 코스닥 상장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총 유통하는 금액은 1255억으로 평균인 412억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169억으로 평균보다 조금 작은 편이고 비율은 3.24%, 24.06% 평균보다 작은 편이죠. DS 단석 같은 중대형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기간수의 즉 결과가 잘만 나와준다면 이렇게 유통하는 물량이 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유통하는 물량 자체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제 평가는 나쁨으로 하겠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은 길수록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DS 단석은 환불일이 4일로 길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증권사인 KB랑 NH투자증권 두 곳 모두 최소 청약 주식수는 기본인 10주가 되는데요. 이렇게 최소 청약은 10주이긴 하지만 공모가가 비싸다 보니까 최소 청약만 하기 위한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44만 5천원으로 꽤 되는 편입니다. 증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DS 단석은 KB랑 NH투자증권 두 곳을 통해서 청약이 가능한데요. 청약 한도는 KB는 6천주 2억 6,700만원, NH투자증권은 3천주 1억 3,350만원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KB는 1,500원, NH는 2,000원이고요. 두 증권사 모두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DS 단석의 일반 투자자 배정분은 KB증권의 65%, NH투자증권의 35%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월 3주차에는 DS 단석 한 종목의 청약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23년 마지막 일반 공모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마지막 공모주가 코스피에 상장을 하는 중대형 공모주입니다. 공모주는 일단 공모 규모가 커야 수익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S 단석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모주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바이오 연료, 배터리 재활용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공모가도 무난히 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하는 물량이 많긴 하지만 중대형 공모주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한 가지 걸리는 거는 구주 매출이 34%가 있다는 것인데요. 구주 매출이 높다는 약점을 극복을 하고 기간수 회칙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DS 단석은 관심을 가져야 할 공모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마지막 공모주인 만큼 등록뿐만 아니라 비례까지 청약할 만큼 기간수 회칙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수 회칙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수 회칙 결과와 상장을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연문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12월 3주차 공모주 청약 일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